네, 안녕하세요. 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막 빠져들었어요. 저도 뭐 결제하고 싶을 정도의 우리 한성정 주임께서 열성적으로 준비하신 것 같고 또 이후에도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자신 있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이름 나와 있죠? 신헌입니다. 강사 소개부터 진행할게요. 자, 30분의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넘기지 않도록 좀 타이트하게 진행할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PT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빨리빨리 따라오시는 것 같으면 좀 더 그 시간 안에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좀 천천히 해줬으면 하는 것 같으시면 이제 조금만 할게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자료 해석의 신, 자료 해석 허니. 그래서 이름이 신허니예요. 그래서 허니 꿀입니다, 꿀. 그래서 꿀팁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현재 이제 프라임 법학원에서 5급 공채 자료 해석, 그다음 공단계에서 7급, 그다음 위포트에서 NC에서 대기업, 공기업 대기업 쪽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경력이 피셋 강사 중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제가 외모는 조금 어려 보이죠. 하지만 강의는 2004년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셋 강의계의 시조새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제 수업을 다 듣고 그 다음에 강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조교하셨다가 강사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그 외에 이제 대학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외대에서 겸임교수도 했고 현재는 이제 동국대 강의는 지금 이번 학기부터 다시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 그다음 주요 대학들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라고요. 여기 NCS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쪽에서 강의도 했었고요. 자, 그 정도 양력은 소개해드리고요. 자, 뭐 궁금한 사항들 혹시 생기시면 신원 검색하시면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제 카페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거 카페에 와서 질문하셔도 되고 이메일로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피셋에 대해서 소개. 아마 피셋에 대해서 알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PSAT 여기 보시면 공직 적성 평가라고 돼 있죠. 그래서 PS는 Public Service 공직이고 A는 Aptitude 이게 적성 능력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 테스트는 뭐 시험이죠. 그래서 공직에서 필요한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능력을 검정하는가? 거기 이제 제일 하단에 보시면 논리적 비판적 사고 능력. 그러니까 기존의 시험하고 달랐던 점이 암기된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제시된 자료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서 문제 해결하는 그 능력을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암기를 잘한다고 해서 잘 보는 시험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논리적 비판적 사고 능력 여기서는 이제 주로 언어 논리 파트에다 많이 녹여 들어가고요. 그다음 자료의 분석 및 정보 추론 능력. 요 자료는 일반적으로 이제 표 그래프 같은 수치화된 자료들을 많이 말해요. 그래서 요거는 자료 해석에서 많이 다룹니다. 그다음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요건 이제 상황 판단에 많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SAT가 세 과목이 있다는 거 방금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요 PSAT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생소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그 중에서도 이제 자료 해석 그다음에 이제 상황 판단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안 다뤄봤던 시험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개별 과목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자료 해석 강사기 때문에 자료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다른 과목들은 그냥 개요만 말씀드릴게요. 자, 언어 논리는 언어하고 논리가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비문학 독해 그게 이제 언어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소재로는 뭐 다양한 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논리가 또 강조가 돼요. 그래서 논리학의 기초적인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언어 논리 두 파트 모두 강한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자료 해석은 자료를 해석하는 것을 보는 건데 그 자료는 수치를 나타내는 표나 그래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이 뭐냐? 그러면 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기본이고 거기에 필요한 계산 들어가고 그다음 종합적인 추론까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상황 판단. 이게 가장 애매하죠. 상황을 판단하는 거야. 근데 그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그 출제 소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이 이제 강의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목이고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일단 언어 논리하고 자료 해석에서 다루는 부분이 어느 정도 겹치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 문제 중에서도 이 독해에 가까운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 자료 해석에 다루는 계산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상황 판단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퍼즐형 문제, 뭐 법률형 문제 이런 것들 뭐 하주웅 쌤께서 잘 하시니까요.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세 과목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자료에서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수치, 도표, 그림 이런 자료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초 통계 능력, 수처리 능력, 수학적 추리력 등이 포함된다. 자, 그래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제 이제 공직에 진출한 후에 이제 가장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자료 해석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아무래도 표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니까 실제 업무에서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자, 최근 이제 피셋 합격선하고 경쟁률 자료인데요. 자, 뭐 이 PT 자료 필요하시면 이따 나가실 때 뭐 이메일 좀 적어주시고 가시면 제가 부탁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이제 5년의 경쟁률하고 합격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높아졌어요, 컷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 일행 기준으로 67.5. 그 전에는 이제 70점대 중반이었는데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는데 올해는 또 많이 올라갔어요. 84.16. 뭐 재경 같은 경우는 85.83. 그래서 역대급으로 커트라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피셋에서 대충 해가지고 한 80점만 맞으면 되겠지라는 전략보다는 이제 좀 더 고득점 전략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85, 90 정도는 타겟을 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인데 일단 다 띄워놓고 시작할게요. 자, 뭐 이것도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자, 자료 해석을 잘하려면 이 속독, 자료 해석 능력, 계산 능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뽑아봤는데, 일단 속독 능력, 자료 해석도 텍스트하고 수치하고 표 그래프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빠르게 중요한 정보들을 뽑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그 키워드가 어떤 거냐? 연도, 수치, 주어, 수로, 비교급 이런 표현들. 자, 그럼 그 아래 문장을 보시고 저 문장을 읽고 이제 표로 올라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단어들을 중점적으로 기억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연도 2015년 이후. 2015년 이후. 그럼 2015년을 기준으로 그 다음 해를 읽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붙으면 이거는 포함이다. 이상, 이하하고 같은 논리입니다. 이후니까 그 해 포함해서 그 뒤. 자, 그랬을 때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요거는 이제 빠르게 넘기세요. 표 제목에 국내 거주 외국인 국적 현황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중요하죠. 미국. 구체적인 나라. 미국. 그다음에 비율. 그다음 매년 10% 이상. 그래서 주어하고 수로 부분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표에 가서 자 2015년 그다음 미국하고 만나는 칸부터 쭉 뒤로 읽어가시면 되는데, 그 자료가 비율 자료면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 만약에 실제 수, 실수 정보라면 이제 전체 인원하고 비교하면서 10%를 계속 판단하시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자료 해석 능력. 각종 자료, 특히 표 그래프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 그래프에 대해서 이게 거부감을 가지시면 이 자료 해석에서 고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표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반갑다 친구야 느낌으로 그 표나 그래프가 흔히 우리가 보는 뭐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지나가 보면 광고판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뭐 여러분 전공 공부하다 보면 또 나오잖아요. 그럴 때 텍스트하고 비교해서 읽는 훈련을 하세요. 그게 자료 해석이에요. 표 그래프와 관련된 텍스트 내용하고 비교해서 읽기. 그러면서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또는 뭐 생략된 전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이제 자료 해석의 기본적인 실력 다지는데 도움이 되는 훈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 제목, 단위, 표, 그림의 항목, 각주, 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빠르게 정리하는
이게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이론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선지 유형별 접근법, 그냥 단순 읽어주는 지문, 계산 지문, 추론 지문 이런 것들 유형별로 전략들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은 이제 계산 많은 거는 일단 패스하는 전략. 시간 내에 답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계산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건 패스하는 전략을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산 능력은 필요합니다. 계산 능력은 자료 해석에서 필요하죠. 그냥 단순히 조금 이따 제가 샘플 문제 보여드리겠지만 단순히 자료를 읽고 그냥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부분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도 할 수 있는 훈련, 물건 값을 계산하거나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가서 내가 물건을 몇 개 샀어요. 그러면 멍뚱하게 그냥 계산만 하지 마시고 계산을 속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금액, 뭐 100원 단위 정도로 어림산 하시면 되겠죠. 뭐 10원까지 맞추는 거 귀찮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총액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는 거예요. 여기서 10% 할인 카드가 있으면 진짜 해보는 거고요. 있었다면 하고 할인도 한번 적용해보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식당에 가서 친구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럼 총액이 얼마고, 자 1인당 금액은 얼마일까, 이런 거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럼 가끔 저도 그 총액 계산하 보면 제가 머릿속에서 계산한 거랑 실제 계산서랑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틀렸거나 이게 틀렸거나. 그런데 제가 맞출 확률이 높겠죠. 제가 자료에서 강사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깃밥을 취소했는데 반영이 안 돼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잡아내면 기분이 쏠쏠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은 최소화하는 훈련들 제가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직접 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는 테크닉들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계산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지금부터라도 사칙연산, 비율, 증감률 계산을 훈련을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과 관련된 자료들은 저희 카페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때마다 보충 자료로 나눠드리니까요. 그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가볼게요. 자, 출제자 입장에서 서보기, 스스로 설명해 보기, 기출 분석표 만들기, 오답 노트 만들기, 그다음 검증된 강사의 교재와 강의 듣기, 이렇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아까도 언급했었죠. 자료를 보면 스스로, 자, 이게 대조해서 읽는 거에서 끝나지 마시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보는 훈련을 하세요. 아, 이 자료를 가지고는 뭘 물어볼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스스로 만들어보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기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 여기서 필요한 이론과 질문 포인트가 바로 보여요. 바로 보이면 이제 능동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동안은 그냥 자료 딱 보기 보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면서 풀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위축되고 하면서 풀다 보니까 실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훈련을 하다 보면 이 딱 보는 순간 보인다고요. 아, 출제 포인트가 뭐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출제가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편안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고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도 되겠네요. 아직 시간을 보니까 좀 빨리 끝내주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스스로 설명해 보기로 갈게요. 내가 이제 기출 문제를 풀었어요. 풀고 나서 단순히 채점만 하고 던져버리면 의미가 없죠. 다음을 위해서 거기에서 포인트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문제 접근법이나 핵심 포인트를 스스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내가 틀린 문제들을 대상으로 오답 노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출 분석표는 조금 이따 예시 보여드릴게요. 오답 노트랑. 그렇게 해서 본인이 완벽하게 알고 있는가를 꼭 확인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만 풀고 던지는 거는 이 실력이 쌓이지 않아요. 내가 맞추더라도 왜 맞췄는지,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똑같은 문제를 한 10번 풀잖아요. 그럼 다른 각도들이 보여요. 다른 각도들이 보이고, 그러면 그 유사한 문제 나왔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틀린 문제, 특히나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틀린 문제들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겠죠. 시간을 줄이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셔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이론적인 부분이 취약하면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유형 자체가 있어요. 원래 문제 자체가 시간 소모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이제 통계 분석을 해보시고, 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내가 건너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답률이 낮은 문제 유형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 그럼 그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예시 볼게요. 자, 요게 이제 기출 분석표 만들기 제가 예시 해놓은 건데요. 자, 문제 번호가 일단 샘플로 6번까지만 잘랐어요.
그다음 체감 난이도 1부터 5. 숫자가 높을수록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요게 가장 이제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였겠죠. 그다음 문제 유형, 일반적인 문제, 그다음 특수형 문제들은 다시 세분화시켜서 매칭형, 보고서형, 뭐 수리 계산형 등등등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 그 자료의 키워드, 그다음 출제 포인트, 관련 이론들 정리했고, 그다음 이게 중요하죠. 나의 대응, 내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 문제에서 쉽게 풀었다, 쉽게 풀었다, 비슷한 단어의 함정에 빠졌다, 풀지 않고 넘겼다, 연산해서 실수했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를 했는지 적어 놓으세요. 그다음 소요 시간이 쭉 봅니다. 자, 소요 시간이 일단 3분이 넘어간 문제들은 좀 체크를 더 하셔야 돼요. 거기서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그다음 정답 여부랑 비교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틀리는 문제 위주 일단 공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맞췄더라도 시간이 오버가 된 문제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소요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료에서 퀴즈. 가만히 계시면 심심하니까. 그럼 자료에서 포함해서 피셋 문제는 한 문제당 평균적으로 몇 분 안에 풀어야 되죠? 몇 분 몇 초 안에? 그걸 생각해 볼게요. 자, 40문제인데 90분을 주잖아요. 90분. 그럼 문제당 몇 분을 주냐? 이거죠? 그럼 이제 요 9라는 게 이제 8 더하기 1이니까 2와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2.25. 그러면 2분 15초. 요걸 이제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2분 15초. 자, 그래서 2분 15초를 평균으로 잡는 거니까 2분 15초보다 짧게 걸린 거는 이제 평균보다 빨리 푼 거고, 그거보다 오버된 거는 이제 평균보다 오래 걸린 건데, 이거는 전제가 뭐죠? 모든 문제를 다 풀었을 때를 전제로 하잖아요. 40문제를 다 풀 때. 근데 그 중에 몇 문제 빼고 풀었다면 이제 한 2분 30초까지는 일단 괜찮아요. 2분 30초까지는 괜찮다 생각하시고, 거기서 시간이 더 걸리는 거는 이제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오답 노트에 대한 건데요. 일단 문제를 보시면 요 빈칸들이 많이 뚫려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다 채우려고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저 부분만 해도 벌써 2분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접근법, 필요한 것만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서 필요한 것만 채우자. 그러면 어떤 거를 먼저 풀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선순위. 그러면 계산량이 적은 거, 만약에 그냥 읽어주는 게 있다면 그냥 좋은데 이 문제의 구성상 그런 거는 안 줬을 거예요. 구성상 보니까 다 계산을 요하는 지문으로 깔아놨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계산량이 적은 선지부터. 그럼 이제 보기가 이게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 기억은 응시생 I에 이렇게 가고 있어요. 풀지 않은 문항수 3이다. 그다음 니은은 풀지 않은 문항수의 합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티귿 80점 이상인 응시생은 5명. 그다음에 리을은 응시생 J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릴까요? 그렇죠. 기억하고 리을이겠죠. 응시생 한 명에 대한 것만 묻고 있으니까. 니은 디귿은 전체 응시생을 대상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기억 리을을 푸는 전략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스트는 기억 리을을 풀어라. 그렇게 해서 풀면 답이 나와버려. 그럼 땡큐죠. 만약에 여기서 답이 안 나왔다면 추가적으로 더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샘플이니까 뭐 직접 풀진 않을게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자, 나머지는 이제 저에 대한 뭐 그 수강 후기, 합격 후기들인데요. 기초 입문부터 신원 강의 따라가서 기본서 반복 학습에서 고득점 서울 지역에서 합격하신 분 소감인데요. 뭐 저도 읽어보면 항상 행복해요. 너무나 좋고 행복한 날들. 여러분도 합격하면 이런 상황이 오겠죠. 너무나 행복한 날들. 자, 그다음 신원 기본 강의와 모의고사가 수석 합격의 디딤돌이었다. 자료 해석은 합격을 위한 전략 과목이다. 자료 해석 점수에서 62.5로 불합격했는데 그 다음에 95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상승률 기준으로 50% 이상이다. 자, 퀴즈 만들어 볼게요. OX 한번 해봅시다. 맞을까요? 자, 50%는 절반이잖아요. 절반. 그럼 절반 이상 늘었는가? 이걸 묻는 거죠. 그럼 요 사이에 증가된 게 32.5. 그러면은 61.5의 절반을 생각해 보면
31.25. 그거보다 크게 늘었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런 게 이제 자료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테크닉들이에요. 증가율 계산하기 같은 거.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점수를 크게 향상시키신 분들의 또 사례들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샘플 문제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세 문제를 준비했는데 아무튼 시간을 봐가면서 다 풀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두 문제 정도만 풀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한번 눈으로 한번 쭉 풀어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7급에 나왔던 문제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A와 B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라. 자, 답을 찾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무 긴장시키나 제가? 이런 거는 1분 이내에 끝내야 돼요. 1분 이내에. 지금은 1분이 더 걸릴 수 있어도 괜찮아요. 더 걸려도 괜찮은데 이제 자료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 1분 이내에 끝나야 된다. 자, 일단 항상 선지에 숫자가 나와 있는 패턴의 문제라면 계산형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선지에 있는 숫자만 먼저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A는 지금 보니까 요 정도 수치 구조예요. 자, 그러면 A에 들어갈 게 여기 있네. 여기 보니까 단계를 보니까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어요. 그다음 그 옆에 경제활동 인구가 있어. 그랬더니 그 위에 15세 이상 인구가 있어. 그러면 이 증가량, 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증감량인데 증감량도 합을 맞춰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3, 만 명 단위 무시하고 보면 플러스 3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5야.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5일 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요 두 개로 압축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B를 보니까 근데 요 부분만 봐도 될 거 아니에요? 천 단위만 맞춰봐도 숫자 구성이 다르니까 조금만 봅니다. 자, 그럼 B는 여기인데, 자, 그러면 이건 실제 인원수예요. 증감량이 아니고. 그럼 여기가 1천인데 여기가 7천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6천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바로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공략해서 빠르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보기가 기억, 니은, 디귿 세 개가 있으니까 한번 문제를 한번 쑥 훑어보시고 다 못 푸셨다 하더라도 어떻게 풀면 되겠다 정도 전략만 한번 세워보세요.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일단 체크해야 됩니다. 옳은 거 체크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 그림이 있고 보기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보기가 세 개인 경우는 이거 세 개 다 풀어야지 답이 나올 확률이 높긴 높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한 두 개만 풀어도 답이 나온 경우가 있으니까 보기 중에서 계산이 많은 거는 일단 패스하면서 좀 쉬운 거 위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기억의 합을 묻는 거는 조금 귀찮죠? 조금 귀찮아요. 그럼 니은으로 넘어갈게요. 자, 전체 특허 출원 건수 연도별로 요거는 고정돼 있죠? 고정된 상수란 말이에요. 그 합은 연도별로. 그러면 비율을 묻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수가 큰 거를 찾으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식물 기원이 매년 가장 높다 그런가요? 자, 식물 기원이 첫 번째 막대인데 가다 보면 그거보다 큰 게 보인단 말이죠. 자, 틀렸다는 거 확인됩니다. 자, 그래서 분모가 고정돼 있잖아요. 그 연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막대의 숫자들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지문. 21년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게 식물 기원이다. 자, 그러면 식물 기원이 12에서 25로 갔는데 일단 두 배가 넘어갔죠. 근데 또 두 배가 넘는 게 8에서 17로 가는 것도 두 배가 넘어갔어. 그럼 둘 중에 그래도 더 큰 게 뭐냐? 얘가 되겠죠. 자, 25는 쪼개보면 24 더하기 1이고요. 여기 17은 16 더하기 1이야. 각각 두 배까지는 먹고 들어갔는데 남는 게 그러면 12분의 1이 남고 8분의 1이 남잖아요. 그럼 8분의 1이 큰 수죠. 그렇게 해서 더 큰 게 잡혔어. 그러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확정되죠. 옳은 걸로 묶일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억밖에 없으니까 답은 이제 1번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기억부터 풀었다면 기억도 실제로 합산을 다 하지 마시고 요령껏 푸셔야 돼요. 자, 일단 그 합이 가장 작은 게 미생물 효소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미생물 요소가 세 번째 막대인데, 자 일단 합이 가장 커 보이는 건 쭉쭉쭉 보시다 보면 이 제일 앞에 있는 식물 기원이 특히 이 마지막 연도에서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는 탈락되겠죠. 작은 쪽에선 탈락돼요. 그럼 작은 거 후보는 이제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럼 서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비교해 봅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걸 굳이 다 합산을 따로 안 해도 서로 상쇄하면서 가다 보면, 자 여기 비교해서 얘가 3만큼 커요. 여기 비교하면 여기가 3만큼 큽니다. 서로 상쇄되죠? 그다음에 여기가 2만큼 커요. 그다음에 여기가 또 2만큼 큰데 여기서 얘가 2만큼 커. 그러면 이것도 서로 이제 지우면 결국 요거 남죠. 또는 이렇게 지우면 얘가 남는 거고, 그럼 결국 요 가운데 막대의 합이 상대적으로 더 크니까 제일 작은 거는 세 번째 막대들의 합이다. 그렇게 해서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거하기, 상쇄하기 테크닉을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자, 이 문제를 보시고 저거를 계산을 하려면 정말 장난 아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영업팁 평균이 85점, 기획팀이 73점, 인원수가 각각 49명, 35명, 전체 사원의 평균. 자, 분모에는 일단 인원수의 합이 들어가겠죠. 전체 인원수분의 전체 총점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정석적으로 일단 식을 세워볼게요. 자, 그 다음 85 곱하기 49 더하기 73 곱하기 35. 자, 이거를 직접 계산을 완전 노가다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푸냐? 가중평균, 무게중심으로 풀어버리면 쉬워요. 자, 일단 점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평균 점수가 85와 73이 있어요. 그럼 좌표로 그려보면 85, 73 이렇게 놓여 있다 놓고요. 그 다음 인원수를 보면 각각 49명, 35명인데 약분을 하면 77은 49, 75, 35. 그러니까 7대5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게랑 거리는 반대로 놓이겠죠. 항목 두 개니까. 그러면 5대7의 거리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럼 85에서 73 쪽이 이쪽이 작은 쪽이니까 5만큼 내려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80이 무게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8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중평균 논리를 이해하시면 이런 거를 그냥 눈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필기 안 해도 85하고 73이 있어. 근데 가중치가 7대5야. 그러면 거리는 5대7이야. 그러면 80이네. 이렇게 잡아내시면 굉장히 빨리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이제 맛보기로 몇 개 보여드린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실력 점검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쭉쭉 있었는데요. 요거는 생략할게요. 요거는 그냥 슬라이드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질문할 거 있으시면 좀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네. 문제 보니까 이제 좀 예, 힘드셨나요? 예, 제가 첫날부터 너무 부담을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방법들 훈련시켜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